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을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3월 22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한 번씩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상승 종목, 하락 종목에 나눠서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간밤에 나스닥이 좀 침체되는 분위기를 보였어요. 간밤에 이제 파월 의장이 전미 실물경제협회에서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시사하면서 더 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제 매파적 발언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진영학적 리스크가 좀 더 다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110달러 선을 다시금 돌파한 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크게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유가 상승 악재가 대부분 월요일 어제 모두 반영이 된 상태였고, 이 원달러 환율 역시 장 초반에는 이제 큰 상승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조금씩 이 원달러 환율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이탈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함에 따라서 지수 상승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좀 더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플레이션 심각성을 시사하면서 금리 0.5%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한번 가라앉았고, 또 이렇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주가가 요동치는 일은 조금 있을 확률이 적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일정 전후로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증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1845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514억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14억을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194억을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은 2847억을 매수, 코스닥에서는 425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2일 상한가 간 종목 6종목이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나노엔텍, CBI, 누보, 한일사료, 현대사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누보, 한일사료, 현대사료는 곡물 관련주로서 상승 나온 부분이라서 따로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 세 가지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코바이오메드. 자, 안 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여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다는 말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분자 진단기기, 진단시약 등의 개발,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이 항원 항체 결합을 기반으로 하는 면역 측정 방법인 엘리사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체 양성률에 기반한 이 방역 정책에 관련해서 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나노행텍도 뭐 동일한 이유로 상승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이 나노행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코로나19 SP 진단 키트를 승인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체 양성률 관련해서 또 이렇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BI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감사위원 적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고밖에 좀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CBI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및 소재 전문 기업으로 이제 얼마 전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로 인해서 큰 하락이 나온 바 있지만, 이렇게 적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누보, 한일사료, 현대사료, 얘네들은 이제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재차 좀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런 곡물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해당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22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고조됨에 따라서
곡물 관련주가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뭐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아시아종묘, 대동기어, 이 대동기어는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 OMB 같은 경우는 비료 관련주예요. 그리고 이제 신송홀딩스, 이제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곡물 무역 유통 해외 사업을 하는 부분을 부각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곡물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주가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상승 종목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관리 종목이었는데 이 관리 종목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천연물 신약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 상승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사는 이제 작물 재배자들을 대상으로 종자들 이제 개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런 곡물 관련주에 엮여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도 역시 관리 종목이 해제됨과 동시에 2월 브랜드 평판지수 대비 11.1%가 상승하여서 이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식물성 유지로 구성된 부산물, 폐기물, 폐유 등을 재처리해서 바이오 중류나 바이오 디젤 원료로 제조를 해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도 약간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월 22일 하한가 간 종목 없기 때문에 하한가 분석도 없습니다. 3월 22일 하락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실적 시즌, 그리고 감사보고서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 실적 공시 관련해서 제일바이오, 체리브루, 코스나인, BDI, 에디슨 EV, 메지온은 아니죠. 에디슨 EVI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공시나 실적에 문제가 생긴 혹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이렇게 큰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메이지온 같은 경우는 어제 하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이 FDA 허가가 좌초가 되는 바람에 어제 하한가를 가고 오늘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 블록딜 이슈 때문에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하락 종목 세 가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의견이 비적정에 해당함과 동시에 실적 또한 악화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크게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동물약품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체리브로는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까지 해서 이렇게 큰 하락폭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일단 개육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데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까지 이렇게 됐다. 한동안은 약간 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장원테크도 똑같은 이유예요.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에 따른 이제 투자 주의 환기 종목 지정에 하락이 나온 거고요.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휴대용 IT 기기의 내외 장재 그리고 조립품 생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감사 보고서와 관련된 이 공시 관련된 하락이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3월 동안에는 진짜 이 공시 부분 그리고 특히 이 사업 보고서 부분에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르니까 크게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해당 부분, 이 3월의 감사보고서 시즌은 꼭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